안녕, 내 친구. 2018년 5월 12일, 니콜라스는 메리루 제이커브선 영리빙의 첫 번째 구매 대리인이자 저와 함께 일했던 게리 영의 첫 번째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전날 오후 게리의 별세를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니콜라스가 그를 보았을 때 게리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충격을 받았지만 게리가 회복의 길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게리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이번 역시 또 하나의 장애물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끔찍한 뇌졸중이 그를 무너뜨렸고 내 친구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게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는 망연자실하여 우리 친구들, 그의 모든 프랑스 친구들에게 니콜라스가 떠맡은 벅찬 일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노이트, 알랑 카산, 장마리 브랑크, 제롬 레이나드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리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장마리는 게리와의 모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문적이며 인간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노이트는 게리의 죽음을 언급하며 감정적 타격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블론디는 말문이 막혔고 그가 느꼈던 상실감과 절망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고 게리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우정과 협력 끝에 나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의 죽음을 알게 되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게리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붙잡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그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바쁜 생활과 업무로 인해 그를 너무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면 만남은 2015년 크로아티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헬리크리섬 생산을 시작하기를 원했고 생산자들을 스카우트하도록 저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매우 우수한 품질의 헬리크리섬을 생산하지만 영리빙 회사의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15년 전 처음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이후 게리는 많은 크로아티아 채집가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실제 전쟁을 벌이며 야생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널리 퍼져 크로아티아 정부는 야생식물이 씨를 뿌리고 번식하여 멸종을 피하도록 야생 채취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2014년 크로아티아 정부는 원래 1년에 2번으로 수확기간을 45일로 설정했으나 2015년에는 6월부터 55일로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즉, 크로아티아 헬리크리섬의 상황은 100년 전 라벤더의 상황과 유사했습니다. 공항에서 게리를 마중 나갔을 때 분위기는 약간 긴장됐습니다. 나는 그의 극심한 피로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로젝트에 흥분했고 헬리크리섬 생산 전용 농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크로아티아에서는 야생 채취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게리는 재배 생산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야생식물을 뽑아 다른 밭에 다시 심을 수는 없었습니다. 토양을 준비하고 pH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헬리크리섬은 라벤더처럼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프로방스에서 그 과정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게리는 필요한 장비 구매에 대해 조언하고 현지 생산자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기술자 팀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크로아티아인들은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게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나는 지친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페루에서 아마존을 탐험하며 새로운 식물을 찾던 중 벌레에 물려 매우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열과 숨가쁨을 겪었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즉시 침엽수를 수확하고 있는 하이랜드 플랫으로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게리는 항상 에센셜 오일을 몸에 바르고 있었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고 몸이 치유될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게리는 숨가쁨과 함께 기침을 계속했으며 완전한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 전문의와의 논의 끝에 그는 유행하는 벌레 물림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차가스병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아마존 정글에서 심장과 다른 내부 장기를 공격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7년 동안 진단받지 못한 채 심장 손상이 커졌습니다. 메리 영은 게리가 종종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최대한 빨리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카우보이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약간의 돈으로 게리는 에센셜 오일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강하고 아름다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의 믿음과 열정 덕분에 그는 아로마 테라피를 대체 건강 및 웰빙 기술의 최전선으로 이끌었습니다. 게리는 이제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떠났지만 그는 아로마 테라피의 세계와 나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영리빙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우리가 이어가야 할 위대한 유산과 사명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는 게리에게 다시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여행의 부담이 제게 너무 컸고 긴 비행과 번거로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인과 나는 게리를 추모하는 마지막 행사의 일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행사를 위해 니콜라스와 함께 유타로 날아갔습니다. 꽤 오랫동안 영어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리가 나에게 연설을 요청했을 때 나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리빙의 뿌리 중 일부이며 제 지식과 우리가 공유한 우정을 통해 게리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게리의 장례식에서 제가 한 말은 메리의 저서 게리 영, 더 월드 리더인 에센셜 오일즈의 제두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노이트와 장마리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기에 우리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메리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았기에 메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메리는 베노이트, 장마리, 니콜라스에게 게리 영의 관을 운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게리와 그들이 늘 서로 존중하며 훌륭한 친구로 함께했던 프랑스 가족에 대한 게리의 큰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노이트와 장마리는 게리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의 삶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메리가 그들과 니콜라스에게 게리를 TABIONA에 있는 그의 마지막 안식처로 데려가기 위해 관을 매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감격했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척 힘들었고 함께 소리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구식은 아름다운 행사였으며 우리 모두는 그곳에 함께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메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헌신의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날이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게리를 기리고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깊은 감정과 사랑,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